네, 안녕하십니까. 내일을 위해서 이스페타시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최근에 이스페타시스를 좀 소홀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엔비디아를 지금 보시면요. 거의 이 정도면 크레이지죠. 크레이지. 미쳤습니다. 네. 갭 상승을 해서 지금 최고가인 것 같은데요. 최고가. 네, 엔비디아 역사 이래 네,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가를 일단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갭 상승을 해서 자세히 보시면 엄청난 갭 상승이죠. 그러면서 현재 4.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지표를 보면요, 이스페타시스가 앞으로 상당히 파급력 있게 상승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ADX는 추세 지표의 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20과 80이 기준인데요. 20이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 80이 안전 고점 같은 느낌의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DX가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을 하면요. 주가는 굉장히 빠른 추진체를 단 것처럼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ADX가 상승할 때 주가가 하락을 하면요.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합니다. 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좀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ADX가 위치가 여기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죠. 네, 그러면 과거에 ADX가 바닥에서 출발할 때 모습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요. 이 자리, 이 자리, 네, 이 자리, 여기는 하락할 때입니다. 이 자리, 네, 여기 하락할 때는 이 자리죠. 네, 바닥에서 출발할 때 하락은 완전 하락을 의미하고요. 상승은 완전 상승을 의미한다. 일단 통과. 자, 두 번째 지표를 보겠습니다. 거래량의 아버지죠. 거래량의 아버지 볼륨 아웃시레이터. 그동안 주가가 어중간하게 진행되면서 볼륨 아웃시레이터가 어느새 우문까지 내려갔다가요. 어제 결국 거래량이 좀 나와줘서 지금 양 오실레이터로 바뀌는 첫날입니다. 바뀌는 첫날, 바뀌는 첫날, 네. 바뀌는 첫날에 다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자, 볼륨화 오실레이터 통과.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일목균형표로 최근에 제가 설명을 아주 많이 드렸습니다. 일목균형표. 자, 과연 엘리어트 파동이란 게 어떤 건지 제가 일목균형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엘리어트 파동 1파, 2파, 3파 뭐 물론 뭐 수치로 뭐 62%, 100%, 뭐 38%, 62% 그런 수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엘리어트 파동은 일목균형표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가 엘리어트 파동 자리죠. 네, 그렇죠. 즉 선행스팬 2가 강하게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가 엘리어트 파동 자리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엘리어트 파동 자리입니다. 그래서 1파와 2파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파 때 얼마 정도 상승을 했느냐? 자, 이때죠. 이때 단계가 계단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1파 때 25일 전 캔들을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네. 자, 1파 때 이만큼 상승을 하고 일단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2파가 시작됩니다. 2파가요. 2파 때 얼마나 올랐느냐?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고요. 선행스팬 2가 상승하는 자리가 엘리어트 파동이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5일. 자, 2파 때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만큼 올랐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3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3파. 그 3파의 시작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느냐. 당연히 선행스팬 2가 올라가야지만 3파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52의 신고가를 내주거나, 그리고 52 전에 캔들이 저점에서,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당국의 협조가 있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네. 일단은 신고가로 갈 수도 있고, 네, 신고가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면요. 사실은 이 캔들 때문에 저도 좀 속상하긴 한데, 여기 저점까지 선행스팬 2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선행스팬 2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행스팬 2가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기간이 지나면요. 자, 선행스팬 2가 이 캔들이 존재함에도 여기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밑에서 밀어주고 위에서 끌어주고, 즉 이런 자리가 사실은 밑에서 밀어주고 위에서 끌어준 자리죠. 예를 들어서 이때 52일을 체크를 해보면요. 네. 밑에서 밀어주고 위에서 끌어줬기 때문에 이만큼의 상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생각이 밑에서 밀어주는 자리도 곧 생기고, 주가가 뭐 엔비디아 방금 보셨죠? 네. 뭐 밤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끌어주는 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선행스팬 2가 이렇게 상승하면 드디어 이제 엘리어트 파동 3차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으로 저는 앞으로의 그 이스페타시스의 전망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한 주 거래 때문에 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좀 아쉽죠. 선행스팬 2가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나머지 지표 이제 보면요. 이제 BWI가 있긴 한데, BWI가 일단 기준선보다는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고, 그리고 과거보다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여유가 있고요. 아주 과거에 이 기준선, 아마 그 지표상 기준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50이 기준선이네요. 네. 자, 50을 넘어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센 상황이 아니면요. 그래서 적어도 50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50을 넘어가면 완전 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 보면 주가는 좀 당분간 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까지 뭐하지만 매수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내일은 어차피 저는 10일과 20일에 신고가가 또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얼리마켓이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눈치를 보시고 조금은 추격 매수로 좀 하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최근에 좀 그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솔직히 반도체 주 중에 지금 그나마 우량주이면서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미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잠깐 SK 하이닉스가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최근에요. 그래서인지 한미반도체가 가격이 많이 이제 하락해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사실은 시총도 그렇고요. 시총도 그렇고 이스페타시스와 별 차이가 없고요.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시총이라기보다는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이지만 2025년, 26년도는 한미반도체를 이스페타시스가 앞질러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주식수가, 상장 주식수가 얘는 9,500만 주, 이스페타시스는 상장 주식수가 7,300만 주, 현재 시총이 4조 1천억, 한미반도체는 상장 주식수가 좀 많아서인지, 그리고 가격도 높죠. 그래서 8조 5천억입니다. 네. 저는 이스페타시스가 한미반도체만큼 저는 안정된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회사의 돈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않겠죠. 그러니까 유상증자까지 했겠죠. 잠깐만 제가 유동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스페타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지금 14분. 네. 제가 재무제표를 보고 유동자산을 바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잠깐만요.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유동자산 있네요. 네. 슈퍼타시스 맞죠? 네. 유동자산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5,227억. 네, 5,227억. 그러면 비유동자산은 2,674억. 네.
유동자산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유동자산이 뭐냐면요. 현금성 자산. 1년 내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예금, 주식, 사채 등 1년 이내에 그 단기 대여금 회수할 수 있는 네. 이런 현금성 자산 뿐만 아니고 유형 자산 이런 걸 합쳐서 유동 자산이라고 합니다. 유동 자산 그리고 비유동 자산은 1년이 넘어야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동 자산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네. 그런데 왜 유상증자를 했을까요? 이미 연기금하고 짰나요? 혹시 국민연금하고? 네. 국민연금이 뭐 한 10% 정도 들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저는 중간에 뭐 눌림목은 아니면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네. 한미반도체 가격대까지도 저는 나중에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앞서간 내용은 기억에서 지우십시오. 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제가 시나리오를 쓴 거고요. 네. 일단 이스페타시스는 내일 그냥 확률상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자, 제가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이스페타시스를 제가 너무 챙기지 못해서 금일은 조금 더 진지하게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015B의 그 아주 오래된 연인 제가 분석할 때 그 노래를 좀 노래 가사를 떠올려 봤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노래를 설명을 드리냐면요.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요. 그냥 매일 올라가면 이런 아주 오래된 연인들처럼 관심을 안 갖게 되죠. 네.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뭐 오늘 올랐나 보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 이스페타시스가 이런 식의 아주 오래된 연인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당신은 서로를 위해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제가 그냥 올려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처럼 그냥 조금 떨어지면은 그냥 안부나 묻고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 살짝 만나보기도 하고 즉 다른 주식도 한번 살만한 게 있는지 확인도 좀 해보고 네. 그럴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분석하기 전에 아주 오래된 연인들과 이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같이 부합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네. 내일 이스페타시스로 돈을 일단은 벌지는 못하죠. 팔지 않으니까요. 네, 어쨌든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